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3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OX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자, 요거 암기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이 시험 문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10%가 아니라 8%죠. 예, 8. 그 다음에, 두 번째, 8, 15. 예, 요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개월 아니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죠. 예,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할 수는 없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는 매일 맞습니다. 시가법 맞죠. 예,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사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자, 자사운용 형태는 직접 선택할 수가 있죠. 자사운용에 대한 지시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 문제로 넘어가겠네요. 5번 문제. 다음 중 장기, 1년 이상, 만기 1년 이상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장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채권이 거래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맞는 표현이죠. 3번. 회사채가 바로 채권이죠.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도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금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장기 금융시장은 자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 1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 결정하는 주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분기 1회 아니죠. 연 8회 결정을 합니다. 2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90일 환매 조건부 채권 RP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다 틀린 거죠. 예, 경제 상황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특정한 금리를 사용한다고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자금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지 90일 특정한 금리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얘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해당이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상증자의 종류인 제3자 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 즉 자기 리스크죠.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 얘는 직접 공모에 대한 내용이네요. 2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이게 바로 제3자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얘가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얘가 제3자 배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얘가 아주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인 주주 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인터넷 공모 등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은 일반 공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3자 배정에 대한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 상장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두 가지가 있었죠.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유동성 증가.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를 하겠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업 비밀 노출, 경영권 위협, 소유 주식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이건 전부 다 부정적인 효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요 불공정 거래 행위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요거 불공정 거래죠. 공매도. 얘도 불공정이죠. 배당락과 불공정 거래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일 종가. 전일 종가가 얼마입니까? 자, 오늘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 됐네요. 그럼 전일 종가는 55,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저가는 얼마입니까? 56,300원이네요. 56,300원이니까 금일 저가가 더 크네요. 그죠? 근데 전일 종가가 금일 저가보다 더 높다 그랬으니까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금일 시가. 금일 시가 얼마입니까? 57,000원이네요. 금일 시가 57,000원. 예, 금일 종가보다 높다. 금일 종가는 56,500원이죠. 56,500원이니까 예, 금일 시가가 더 높네요. 예, 2번이 일단 맞는 지문인 것 같고요. 3번 금일 시가는 57,000원인데 전일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55,500원이었죠. 예, 예.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 됐으니까 그럼 금일 시가가 더 높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처럼 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금액은 다 예, 이 시세표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183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10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은 183 곱하기 10주니까 1,830주라야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의 유통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은 표면 수익률이죠. 표면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답 틀린 것 1번이 되겠고요. 2번 채권 유통 수익률은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이고요.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은 물론 이자의 재투자 수익까지도 감안해서 산출되는 거고요. 채권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이 바로 이 유통 수익률입니다. 2번, 3번, 4번 지문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른 세율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법인세 9%에서 20% 맞습니까? 9에서 24%가 맞죠. 예, 법인세는 일단 틀렸고요. 소득세 6에서 40%입니까? 6에서 45%죠. 그래서 가, 나는 틀렸고요. 상속세는 10, 20, 30, 40, 5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상속세 10에서 5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 문제네요. 기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감원을 뜻하는 구조조정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 기구를 축소, 폐쇄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이야기를 한다. 일단 뭐 내용을 다 모르시더라도 예, 구조조정이니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거겠죠. 정답은 1번 다운사이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괄호 한번 보죠. 괄호는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 이익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하여 변액보험의 기초율도 회사별 상황에 맞는 괄호를 책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겠죠. 3이원 방식이 아니라 바로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금 흐름 방식 하면 딱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최적 가정을 책정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수적 가정은 3이원 방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해야 되겠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의무겠죠. 2번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똑같을 수는 없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3대 기본 지킴이 요거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청약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보험료 감액 청구,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 등이 바로 그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자,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이게 바로 연금계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얘도 맞죠? 이 이상인 경우에는 12%죠. 3번 자영업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DB형이죠. DB형은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되지 않죠. 그죠?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DC 확정기여형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신형 연금보험이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 여명 곱하기 자 얼마 이내입니까? 곱하기 3이죠.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 수명 곱하기 얼마 이내이냐? 3 이내이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표의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 징수 세율로 맞는 거.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70세 미만 5%죠. 70세 이상 80세 미만 4%죠. 80세 이상 3%, 5, 4, 3이죠. 그래서 가는 5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는 4가 돼야 될 것 같고 다가 3이죠. 모두 4.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손해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죠.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번 변액보험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번 생명보험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얘가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맞는 내용입니다. 4번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일반 계정과 다르죠. 그죠?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